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배려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좋은 사람. 그런데 꼭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혹은 진심을 가장한 말들로 우리의 선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죠. 혹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 배려심이 많은 편이다. 선함을 지향한다. 공감 능력이 높다. 그렇다면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을 조심하려 하지만 특히 20대 때는 이게 저에게 해가 되는 관계인지 잘 몰랐거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처럼 경험을 통해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 정도는 불편해도 괜찮다. 이 정도 말은 참고 넘긴다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기준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나?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렇게 나의 원래 있던 기준을 검열하거나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만날수록 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감정 무시형입니다. 이들은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자꾸만 나를 검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배려심이 많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진짜 고생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불쾌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내 감정을 스스로 자꾸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대화 패턴입니다. 아, 요즘 좀 힘드네. 라고 말하면 다들 힘들지 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너 어제 했던 말 나한테 좀 상처였어 라고 하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 그 정도 말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 즉 T와 F의 차이도 아닙니다. 감정 무시형은 감정 자체를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닌 아예 부정하는 심리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너의 감정은 틀렸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죠.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과 진행했던 다양한 인터뷰를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설령 내가 예민했다거나 과잉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자꾸 내 감정 자체를 부정한다면 특히 배려심이 넘치는 성향일수록 점점 더 위축됩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감정이 잘못된 건가? 하는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감정 무효화라는
심리학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공감을 못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틀렸다고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감정 무효화는 함께 할수록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하게 하고 내 감정을 불신하거나 억압하게 만듭니다. 저의 경험담을 예전에도 종종 얘기했었는데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점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말은 내가 좀 예민한 애였습니다. 저의 감정을 자꾸만 부정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저도 어리고 경험이 적었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 검열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감정을 부정당하니까요. 제가 나중에는 누구한테도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맞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만 하면서요.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을 혼자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의 감옥에 갇힌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년 만에 저희 어머니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려움을 털어놨는데 저희 엄마가 막 펄펄 뛰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지. 왜 생각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 엄마가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 오히려 상대편의 입장을 자주 들어주시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거나 객관화를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걸 제가 거의 처음 봤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그 관계에 대해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억눌렸던 제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 무시형을 대하는 법은 선을 딱 그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 감정이다라고요. 둘러둘러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내 마음이야. 요런 식으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이때 필요한 멘트가 바로 그것과 유사합니다. 어른 버전으로는 제 감정인데요, 제 느낌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상대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애라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느낀 걸 부정할 순 없죠. 제 느낌이 그런 거리요.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뒤에 말을 한다면 그러라 그래 하고 흘려들으시고요. 계속 길어져서 듣기 싫다 하면 네,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당사자라서 쿨하게 넘기기가 좀 힘드네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 입장과 나는 좀 달라 하고 딱 선을 긋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면 자존감도 자존심도 떨어지니까 용기를 내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구원자 환상형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별로인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만 붙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너 없으면 안 돼.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약해지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별로라고 손절하라고 하는데 상대는 나로 인해서 너무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나를 붙드는 거죠. 내 인생에 너는 구원자고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물론 정말 그런 내가 멘토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별로라고 천해라고 하는데 나는 못 놓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그 사람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이 두 번째 유형은요, 특히 배려심 넘치고 사람한테 정이 많다고 하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물론 희생을 해야 될 때는 그런 희생들이 아깝지 않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진정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당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힘들게 하고 함께 할수록 자꾸 내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이를 평강공주 콤플렉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가능성에 중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물을 부으면 계속 채워질 거라는 환상 속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관계. 이것은 진짜 위험한 중독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죠. 세네카는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돕는 행위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자 환상형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말로만 변화를 약속하고 당신을 붙드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하되 필요한 도움만 제공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쩌면 아프겠지만 당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착함 강요형입니다. 이 유형은 매우 교묘한 편입니다. 상대의 착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든요. 겉으로는 내가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것을 고마워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를 통해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일종의 착함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말은 칭찬이에요. 넌 정말 착하잖아. 아, 우리 희렌이가 배려심이 많아서 참 내가 고마워. 근데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면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해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갚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고마움을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넘깁니다. 그 기대에 맞추도록 나를 부드럽게 압박하는 건데요.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상대와는 다르게 관계가 지속될수록 묘하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가 어리석게 이용당하고 있는 듯한 불쾌감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납니다. 과거에 교묘하게 칭찬으로 저를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 심리가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일이나 노력에 대한 감사, 그런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 묘하게 자기가 편리해야 되고 유리해야 될 부분에서 시간과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의 일을 모두 떠넘겨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로 인해서 야근을 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역시 우리 희레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일 잘하는 사람은 달라. 일을 잘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절 구슬립니다. 이것은 일터뿐만 아니라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심이 깊으니까, 나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일방적인 이해를 계속 강요합니다. 역시 우리 희레이님 착해.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계속 떠넘기면서 내가 착할 것을 은근히 강요한다면요. 다음과 같이 받아쳐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연차가 차고 나서는 더 이상 이런 말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로 저 야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안 착해요. 그러니까 다음엔 안 봐줘요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할 말은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변화 없이 계속 나의 희생이나 착함을 강요한다면요. 타인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성향에 우리 희릿들에게 특히 유한 사람일 수 있으니 관계를 잘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사랑하는 자를 해칠 수는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해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착함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지키되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 오늘은요. 배려심 많고 선한 사람들, 즉 우리 희릿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의 3가지 유형, 그 특징과 대처법을 깊이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중에 나 이거 진짜 겪었다 하는 유형이 있으신가요? 1번 감정 무시형, 2번 구원자 환상형, 3번 착함 강요형. 번호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당신의 경험을 짧게 사연으로 얹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합니다. 저처럼 최근에 심한 독감으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던 경험처럼 때로는 몸과 마음이 갑작스럽게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아픈 감기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감기, 독감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자주 듣는 말 혹은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말투와 같은 주제를 다뤄볼까요? 관심 있는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5년 넘게 감사하게 지속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당신의 빛나는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